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사람들은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만 보더라도 자존감을 키우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법,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제 채널에도 그런 콘텐츠들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에 의해서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요령을 알려주고 그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결단과 결심, 노력에 의해서만 자존감이 키워질 수 있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행위예요. 자존감을 키우려는 노력보다 내가 자존감을 잘 지켜내고 떨어뜨리지 않게만 하더라도 평균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자존감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말 습관, 언어 표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말버릇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 부정적인 말버릇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표현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말버릇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자존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의를 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자신감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자신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믿는 게 자신감입니다. 나를 믿는다. 그게 자신감이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또 표현을 해보면은 나를 존중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자,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3이라고 하면 자신감은 나는 3밖에 없지만 10만큼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게 자신감이고, 자존감은 내가 지금 3만큼 있어. 그래, 나는 3만큼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과 자존감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사실, 그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위축되지 않고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자책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 라고 끝낼 수 있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야, 이 사람들이 왜 내 얘기를 안 들었을까? 나는 진짜 무시당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정말 자존감이 낮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존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내 자존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봐야,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타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사실 SNS가 등장을 하면서 자존감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긴 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SNS를 키면은 특히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보면은 잘 살고 멋지고 그런 부자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나만 거지인 것 같고, 나만 뚱뚱한 것 같고, 나만 바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미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시각적인 이미지나 정보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에 상처가 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나를 규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내면의 자아 성찰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걸 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지? 라고 자기와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저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에 따르면, 이렇게 타인에게 이제 점을 딱 찍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자꾸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말버릇이에요. 이 말버릇이라는 것은, 버릇이라는 거는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 그냥 습관처럼 입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런 비교하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 표현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어쩌면은 나도 이 얘기를 습관처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말버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정리한 게 세 가지지만 따져보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것 봤을 때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 이런 말을 참 안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바꾸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좀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표현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 말버릇.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이생망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솔직히 얘기해서 좀 한심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 왜 누구 마음대로 자기 생애가 벌써 망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걸까요?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뭐 달려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농담으로라도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말버릇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버릇이 고착화되면은 그게 자기 일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 생망, 여러분의 생이 망했다라는 표현을 농담으로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은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차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어떤 유튜브라든가 SNS 댓글에 보면은 특히 이제 잘 사는 사람들, 뭐 멋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댓글로 많이 남겨요. 나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서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번 생에는 나는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곧 핑계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 노력을 안 하겠다. 어차피 노력을 해봐야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 생이 있을지 없을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내는 게 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울한가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보이는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다 떠나서 자기가 내 삶을 주도한다. 내 삶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사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안 됐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라고 고민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나한테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되는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생각 대신에 내 인생은 앞으로 더 빛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인생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내가 좋아지게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건전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득이 되는 생각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딱 쥐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젊다면 젊을수록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고 진짜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서서 자기도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먼저 생각하면서 딱 끝내버리지 마시고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내 삶은 더 멋져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버릇, 그러니까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는 그런 말에서 내 삶은 더 빛날 것이다 라고 그 말버릇만 바꿔줘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버릇을 꼭 가지시기를 바랄게요.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버릇은 뭐냐면 이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타고났나 봐. 나는 진짜 안 되겠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그 말버릇. 그 말버릇이 여러분을 인생 진짜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구나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특성이 있고 기질이 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아무리 최고급 풀을 호랑이한테 줘도 호랑이는 결국 말라 죽습니다. 그 풀은 호랑이한테 맞지 않거든요. 호랑이는 아주 고기를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씨앗, 아무리 종자가 좋은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아스팔트에다가 올려놓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아스팔트가 아니라 비옥한 토지에다가 좋은 씨앗을 심어야 잘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 사람은 타고났나 봐. 그리고 나는 뭐 머리가 안 좋은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기 전에 과연 나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제대로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 있지 않다면 빨리 자신이 클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씨앗이고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가서 왜 안 크지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여러분이 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내가 잘 클 수 있는 곳인지 이 환경이 나한테 맞는 곳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재능에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여긴가요? 여기다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자, 이 재능이라는 것은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발휘가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몰입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나에게 맞는 일이에요.
몰입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에 깊이 푹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푹 빠지기 때문에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런 환경이 있다면 일단 여러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일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비록 자기가 어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지식적이든 어떤 조건이 불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자신이 클 수 있는 환경에 가게 되면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면 스티븐 호킹인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21살 때 루게릭병 이제 진단을 받았죠. 온몸에 이제 근육이 다 굳어가는 절망적인 병인데, 근데 그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내 꿈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내 상태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나는 삶에 대해 지겨워하고 있었다. 가치 있는 어떤 것도 할 일이 없어 보였다. 그렇지만 내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내가 처형당하는 꿈을 꿨다. 갑자기 나는 내 사형 집행이 연기된다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놀랍게도 과거보다 지금의 나의 삶을 더 즐기게 됐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보니까 몸은 죽어가고 몸은 망가져 가지만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전환이 된 겁니다. 되게 특이하죠? 일반적으로라면 이렇게 희귀병 진단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정신이 무너지게 될 텐데, 오히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면은 어떤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몰입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성장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환경에 놓여지게 되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거기에 맞추게 되면은 거기서 눈부신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고 저 사람이 특별하니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내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나만이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그 분야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리고 그 분야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멘토를 찾아보자. 그 멘토에게 조언을 받으면 분명히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몸이 정말 안 좋아졌지만 그 속에서 더 빛나는 결과들을 많이 낼 수 있었고, 또 다리가 한쪽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에요. 다만 맞는 환경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 될 수 있도록 자기 분야를 찾아서 그만큼 노력을 한 겁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요, 바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진짜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아주 똑똑한 분일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최악의 말버릇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나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막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얼마나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고 살맛이 안 나요. 그러면 안 되죠. 내 자존감은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이 자존감의 바닥을 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특히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발등을 찍히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이제 절망적이죠. 그리고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나에 대한 가치는 물론 인간에 대한 가치 자체가 진짜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사람들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 인자 한자를 보면은 이것 자체가 두 사람이 하나로 된 형상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기대서 살고 있는 기대에 있는 모습이 형상화된 게 사람 인자입니다. 한 일자로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거를 보더라도 좋은 걸 보고 그 느끼는 기쁨이랑 좋은 걸 보고 누군가와 나누는 기쁨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을 찾아 헤매야 되는 거죠. 사랑을 찾아서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인간이 싫고 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노래 가사인가요? 어떤 그런 좋은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고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한 적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give and take지 take and give가 아닙니다. 주다 보니까 비로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내가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이제 도둑놈 심보라고 하죠. 먼저 가치를 더해야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받고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근데 줄 때는 잘 줘야 돼요. 내가 줌으로써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상처를 받아요. 야, 줬는데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요구는 드러내고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왜 안 주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어색하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 줄 때는 잘 줘야 된다는 거. 내가 계속해서 베풀고 뭔가를 하다 보면 그때 가서 사람들이 나한테도 오고 그때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유튜브도 똑같죠. 사람들이 구독하지 않고 조회하지 않아도, 유튜브 영상 안 봐도 계속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구독자가 8만 명이 되고 이렇게 누군가 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먼저 줘야 사람들이 온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내가 먼저 좋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말버릇, 말 습관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은 정말 멋질 것이다. 앞으로 갈수록 더 빛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내가 맞는 환경을 찾으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그렇게 믿고 마지막으로 나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기분 좋게 만들고 그래서 더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때는 2019년의 연말인데 또 언제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일단 내 자존감을 잘 지키고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럼 아무쪼록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